네, 6월 8일 시사적중 우리 강봉석 박사님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오늘 월요일이라 제가 주말 뉴스 중에 좀 핵심적인 거, 베스트 뉴스 몇 개 뽑아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법정 선출이 오늘입니다. 네, 근데 어제 늦게까지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데 진전 없는 것 같고요. 윤미향 당선인께서 위안부 쉼터 소장 죽음과 관련해서 기자와 검찰이 괴롭혀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소장을 부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 사전 실질 심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전 세계 경제계가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 속, 코로나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속에 깜깜이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특히 수도권에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등교를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오늘 마지막 4차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석 달 반 만에 2200선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종식이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 뉴스 중에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저 마포 윤미향 당선 얘기 그 쉼터 소장 네. 그 사망 사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저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모쪼록 이런 일들이 이런 희생과 상처가 있는 만큼 잘 수습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뉴스에 대한 브리핑 우리 강 박사님 총평해줬고요. 지난주에 우리 재난 기본소득 던져놨잖아요. 네. 예견하시잖아요. 뭐 정신 계속 나올 거다. 근데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야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은 뭐 맞다, 한쪽은 틀리다 난리인데, 자 이거를 또 리얼미터가 재빠르게 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48.6%가 찬성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나온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반대가 34.3% 나왔습니다. 격차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찬성이 생각만큼 나온 건가요? 지금 국민들 많은 편이 저렇게 찬성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저 정도면은 오차 범위 바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고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요 수치를 가지고 뭐 현재 뭐 국민들이 지지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요 수치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좀 신중하고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찬성할 지역을 보면 광주 전라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높았고요. 반대 응답은 미래통합당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가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찬성은 25.3%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160명에게 물어봤고 그중에 50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자, 이게 예견을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여야가 몸살을 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몸살을 앓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현재 논쟁 중이고 이게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사실은 이제 현재 여권의 의제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던지면서 이게 여야 모두에게 있어서 내부적 상호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는 국민들한테도 이제 서서히
관심의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네. 동시에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여론조사는 바뀔 수 있어요. 네. 현재가 네. 확고부동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정치권이나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쟁이 예.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여론의 변화에 예.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를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내지는 섣불리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차분하게 이거는 정말 국가의 대한민국의 현재에도 네. 의미가 있고 미래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좀 논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그 현재 그 민주당 내에 그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한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이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네. 양면이 있지만 네.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의외로 여당 내에서는 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쪽에서 더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균등보다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했지만 이 제도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저 김종인 위원장과 대척점에 선 것도 아닐 건데 비난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잡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백드럼에 나온 장제원 의원일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은 박원순 이재명 그 도지사 시장 얘기거든요. 이거 좀 정리해서 먼저 박원순 시장 의견부터 좀 해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양쪽 다 이거를 가지고 현재 논쟁 중이라는 사실에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논쟁 중이다 그냥. 논쟁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뭐 원래 이 의제는 여권의 의제죠. 예. 여권으로서는 좀 뭐 이재명 지사도 뭐 발언 중에 네. 의사 표현 중에 이 의제를 예. 기본소득 이 의제를 미래통합당에 뺏겼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예. 뭐 소회 느낌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일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여권의 의제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잡아서 다시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게 되니까 이게 뭔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이게 누구 거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권은 기본소득 찬성인 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에서는 반대 이렇게 갔으면 거기서 전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본소득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근데 그거는 뭐 전선이 생기는 순간 승표도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나왔지만 그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주겠다는 측과 못 주겠다는 쪽이 그 서로 붙어버리면 한바탕 붙으면 어느 쪽 가겠어요. 좋든 나쁘든 나중에 그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지 간에 지금 주겠다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일단 이번에 재난 기본 지원금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면. 주겠다고 하면 그게 어느 돈에서 나왔건 나중에 그게 뭐 나중에 나에 대해서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네. 현재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쪽은 이쪽인 것 같은 거고 그렇죠. 어찌됐건 좋은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만 이쪽은 뭐해?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처럼 딱 보인 거예요. 그런 걸로 사실 이번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본다면 네. 기본소득 의제라는 거는 지금 그 어쩌면은 여권 내부에서 일부에서는 약간 낭패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 미래통합당이나 이 야권을 그 기본소득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손쉽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 정부 쪽이나 청와대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 약간의 선을 긋는 것도 예.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 여러 가지 판단하는 중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기본소득을 자기 의제다, 내 의제다라고 생각해서 던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란 말이죠.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같이 기본소득 얘기에 예. 불을 지피신 분이에요. 예.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뭐 한 2년을 더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네. 판이 흐트러졌어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식의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박원순 시장은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더 다른 얘기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더 낫다라는 식의 논쟁이 붙은 건데
당연히 여기는 제가 볼때 양쪽 다 그 대선 후보로서 두 분이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신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연하고 그냥 구호로만 있었던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가야 되는 게 예컨대 양쪽 얘기들 가지고만 보면은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우리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월 5만 원 기준에서 연 한 20만 원 시작하자는 거예요. 연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우리가 한 번에 받았던 긴급재난기금과 같아요. 예. 그러면 10조에서 뭐 20조 정도, 15조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기본소득이 월 5만 원, 연간 20만 원 이게서 과연 기본소득의 그 기본 목표나 취지에 부합할까라는 게 대한 논쟁도 남아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월 이제 뭐 올라간다고 치면 뭐 월 뭐 5만 원씩 해도 그게 1년 하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20만 원씩 주면서 14조가 들었잖아요. 예. 뭐 14조죠? 하면은 그게 3배만 돼도 연간 한 45, 6조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갖고 연 50만 원씩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 간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전체적으로 월 50씩만 줘도 대체로 계산이 300조가 좀 넘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본소득에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른 일은 안 할 거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며 하는 기본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해서 둘이 무슨 뭐 격투기 시합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쟁을 보다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월 50만 원씩 전 국민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그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거는 좀 기본소득이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겠다. 이런 의견까지 이게 정치인들이 의제를 던지는 거는 내가 훌륭한 얘기를 해서 표를 얻겠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되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의견을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 거기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데 성공한 정치인이 그걸 표로 지지율로 그 보상받아서 그런 거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이런 논쟁 자체는 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논쟁의 수준은 조금 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지금 이 기본소득에 대한 건 내던져졌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있다죠. 의미가 있다. 미통당의 그 윤희숙 의원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줘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 찬반이거나 이제 긍정 부정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재정학 전공자고 그리고 이제 그 KDI 원장 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입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막 풀라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하다 보면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는 게 있고 전체 통화량을 가지고는 통화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구절도 보면은 우리 산업화 시기에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시작인데 그 경제 부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기획원하고 재무부 간에도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어요. 재무부는 그 재정 긴축 통화 정책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그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가자는 거고 기획원 쪽은 뭔가 일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펼쳐 나가자는 쪽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보면 경제 기획원하고 재무부 간에 그런 각자의 입장과 철학에 맞는 관료들끼리의 논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당연히 그 누구도 무슨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무슨 의도에서 했든지 간에 저런 것들이 논쟁을 좀 풍부하게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쪽이 어쩌면 이제 이게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 영역이 있는 것처럼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뭐 거기서 뭐 당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의원이 무슨 뭐 반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큰일 날 소리가 얻다가 이거는 정말 그 약간 과거 얘기고 이런 식으로 특히 그 재정학을 전공한 그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관리 측면에서 이 문제에 어떤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의무죠. 근데 그런 또 저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 소득이 과연 국가의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사회 정책이냐 이런 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각각의 관점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주고받고 거기서 어떤 의견의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히 민주적 당 질서에 맞는 거고 당의 다양성 측면에서 맞는 거죠. 물론 당연히 위에서 이제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착 밀고 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당내 독재가 되는 거고 네. 당의 비민주성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요 사안 자체가 아닌 예. 다른 아주 정치적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좀 확대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그 자기의 경험, 전공에 맞춰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기본소득하고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장제원 의원 발언이 이 시점 이후에 기본소득을 발언한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관심이 확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김 비대위원장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칠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군들이 함께 뛸 운동장과 마이크를 제공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운동장이 마땅하지 않는 시합에 뛸 선수들이 돋보이게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당히 지금 계속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안티를 계속 걸고 있거든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 혹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의도는 뭡니까? 뭐 정치인이 뭐 무슨 본인 생각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어디 가서 예. 성명 발표한 건 아니고 저렇게 예. 뭐 그림에는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네네.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예예. 뭐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원래 또 비대위원장의 첫 모임에도 참석하지는 않으셨죠 작년에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예. 뭐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의원 사태에 대해서 뭐 가급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면전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윤미향에 좀 책임져야 된다. 당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는 게 사실은 뭐 속내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당 민주화에 대해서 당의 민주성에 대해서 하나의 예. 증거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 측면에 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그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당내 그 의견 수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부정적하냐. 저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가면 그게 공산당이죠. 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하는데 전부 박수 하면 그게 공산당이지. 뭐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공산당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김정은을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 거기서 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자들이 아주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언론인들이. 뭐 누구 예. 표현을 빌자면 지금 현재 그 국회에 등록된 기자가 10,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10,000명은 아니더라도 거기 상주하는 기자도 뭐 몇백 명은 될 텐데 네. 문제는 미래통합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네. 데스크에서는 뭐 없냐라고 이제 아마 그 하는 말로 쫄 텐데 예.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뭐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이제 과거에 좀 안 좋은 시절에는 그 매일 하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뭐 지금 같은 비대위원회죠. 네. 회의가 완전히 봉숭아학당처럼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뭐 대표를 면전에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들이받고 뭐 그리고서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대놓고 또 대표가 막 이런 수도 있고 그게 다 기사거리거든. 네. 그게 다 자기 죽을 짓인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지금 막연해 보지만 미래통합당 계열도 그렇고 민주당 계열도 그렇고 그런 당 지도부 회의에서 면전에서 막 치고 받아가지고 그게 다 그 당 전체 이미지는 깎아먹었지만 누가 뭔 말로 치고 받았는지를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냥 네. 치고 받았다. 저 집안은 뭔가 이 좀 약간 쌍스러운 표현인데 봉숭아학당처럼 그냥 지들끼리 그냥 콩가루 집안처럼 지들끼리 치고 받더라. 아이고 저런 당에는 내가 관심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식의 가는 것만 남았지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때 신문에 뭐 몇 단 기사가 됐고 뭐 9시 뉴스에 뭐 45초가 나왔고는 기억을 못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반대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도 공개되는 발언은 아마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발언을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별다른 의견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마치 현재는 미래통합당 안에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딴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몇몇 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현장 뛸 때는 SNS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거를 전담해서 볼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걸 또 보라고 뭐 데스크가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를 보는 게 하나 일과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경찰 기자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 일지 보듯이 반드시 SNS를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한 접속해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SNS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론의 장에 가 있는 내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딱 규정지어서 너는 왜 여기다 반대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건데 그거를 막는 거는 우리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의 그 헌법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두 가지죠. 결국은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하고 가급적이면 좀 보편적인 원칙과 국익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죠. 그 보편적 관점이라는 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기획과 재무부 간의 논쟁처럼 이게 기본소득을 무슨 정책으로 볼 거냐, 경제 정책으로 볼 거냐, 사회 정책으로 볼 거냐, 무슨 복지 정책으로 볼 거냐에 대한 논의부터 과연 이게 그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리고 한다고 치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액수는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볼 거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그로 인해서 서로 트레이드오프 되는 다른 정책은 뭐가 있고에 대한 사실은 논쟁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다 건너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서 뭔가를 정해놓고 확 몰아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반만 남고 결국은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라는 식의 국민들의 그 민심을 자극해서 표가 몰려가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후유증이 나중에 꼭 온다는 거죠.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있는 선거용으로 쓸 생각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부작용이 사전에 체크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죠. 다른 나라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 못할 거라고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잡농들에서도 계속 얘기는 나올 거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건 몇 번 더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같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이제 그런 정치적 효과가 이미 조금 어느 특히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감소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얘기를 내 거다라고 들고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당내의 특정 색깔의 정파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고용보험료 그 보험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서 이게 뜬다 그러면은 같이 박원순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자, 저희가 오늘 첫 곡지로 기본소득 지금 놓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여당 야당 모습 다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 받아놓고 보니까 물론 그거 1인당 25만 원 정도 선이죠. 20에서 25만 원 선인데 이거 갖고 뭐 써보니까 실제로 없더라 해가면서도 이게 탁 꽂힌 돈이 굉장히 유용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들은 더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계속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사안이라 앞으로도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다시 화제에 좀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시사직 적중 첫 번째 오늘 곡지 얘기로 기본소득 가슴앓이 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